안녕하세요. 세계실화 탐사대입니다. 한때는 스스로를 신의 계시를 받은 자라 부르며 마을을 떠돌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그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고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법정에 선 그는 판사를 향해 총으로 쏴보라고 외쳤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법정에서조차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건의 주인공 왕방용은 1973년 중국 쓰촨성 광안시의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수준의 학력밖에 없던 그는 젊은 시절 오랜 시간 외지에서 떠돌며 마기를 전전했지만 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교육도 기술도 없던 그는 힘든 일도 남 밑에서 배우는 일도 꺼려하며 그저 하루벌이로 연명했을 뿐입니다. 결국 중년이 되었지만 돈도 배우자도 없는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지 생활에 회의를 느낀 그는 30대 중반 무렵 고향 농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안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던 작은 논밭을 물려받았고 농사로 생계를 이어갔지만 소득은 형편없었습니다.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고 그는 점점 조바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왕방용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고 형과의 갈등 끝에 가족 재산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형은 아버지를, 왕방용은 어머니를 돌보는 조건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두 형제는 같은 집에 살았으나 갈등이 잦았고 결국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한때 형을 따라 전력 회사 일에 나서기도 했지만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결국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기 왕방용은 마을에서 종종 들려오는 미신과 점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학력이 낮고 현실의 어려움에 지친 그는 쉽게 미신에 빠졌습니다. 마을에는 장유한원이라는 이름의 점쟁이가 있었는데 그는 젊은 시절 돌에 다리를 다친 후 절름발이가 되었고 혼자 살며 점괘를 보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장유한원을 반은 믿고 반은 조롱하는 분위기였지만 그는 스스로를 운명을 거스는 자라며 자랑했고 한때 일만 위안을 벌어 집에 숨겨두었다고 떠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왕방용도 장유한원에게 점을 보러 갔고 허무하게 몇 마디 점괘에 돈을 내는 상황을 보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나도 점쟁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미신적인 성향을 이용하면 수입도 생기고 존중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긴 그는 곧장 점괘 관련 책들을 사서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42살의 나이에 농부에서 자칭 왕반선으로 변신한 그는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재미삼아 찾아오며 그의 점을 받아주었고 그 역시 점점 자신이 진짜로 신통력을 지닌 인물이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발길은 점점 줄어들었고 실력 없는 그의 점괘는 점점 신뢰를 잃었습니다. 점점 생계가 어려워지자 그는 마을 공터에 있던 나무 몇 그루를 풍수를 해친다며 스스로 베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항의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이 일 이후 그는 자신이 진정한 반신반인의 존재라고 믿으며 더욱 오만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는 점점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장유한원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왕방용은 점차 장유한원에 대한 질투심을 품게 되었고 결국 스스로에게 점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대흉이었고 그는 곧 죽음이 닥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에 그는 자신의 운명을 분석해보았고 자신의 기운이 너무 약해 하늘의 불로 불리는 천상화의 기운을 가진 장유한원에게 억눌리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점점 정신적으로 불안해진 왕방용은 결국 장유한원을 자신의 운명을 가로막는 존재, 곧 없애야 할 사람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2018년 11월 7일 오후 한 마을 주민이 장유한원을 찾아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장유한원은 침대에 앉은 채 이상한 모습으로 발견되었고 얼굴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놀란 주민은 급히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모두 그의 기이한 모습을 보고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장유한원이 평소 단식 수행과 신비한 도수를 이야기해왔기에 혹시 신공을 연마 중이라 여긴 이들은 그를 방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움직임이 없자 용기를 낸 한 사람이 그의 머리 위 흙을 걷어냈고 머리가 옆으로 툭 떨어지자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챘습니다. 머리를 닦아보니 상처가 보였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장유한원이 이미 사망한 상태임을 확인했지만 현장이 심하게 훼손되어 단서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눈에 띈 것은 맑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침대 밑에 넓게 번진 물자국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부검을 의뢰하고
동시에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장희환원이 1만 위안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을 들은 경찰은 금전 목적의 살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에 나섰지만 집에서는 현금 대신 예금 통장만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장희환원이 떠들던 돈에 저주를 걸었다는 말이 허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그는 돈을 은행에 맡길 만큼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노린 범행이 아니라면 왜 죽였을까? 일부 주민은 장희환원이 다른 사람과 도술 대결을 벌이다 사망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으며, 수사팀은 이 엉뚱한 말조차 단서로 삼아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점쟁이였던 왕방용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사건 전날 왕방용이 한 아이에게 장희환원은 이미 죽었다고 말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왕방용을 긴급 소환하였고, 그는 경찰서에서 자신이 신선의 환생이라며 황당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횡설수설만 늘어놓던 왕방용이었지만 경찰은 그의 미신적 신념을 역이용해 장희환원의 시신 앞에서 맹세하게 했고, 결국 그는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왕방용은 자신 같은 사람은 원래라면 빛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늘 가난하고 궁핍했기에 분명 어딘가에 자신을 막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점을 쳐본 끝에 그 원흉이 바로 장희환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장희환원이 태생부터 강한 불의 기운을 지닌 반면 자신은 물의 기운을 타고나 장희환원의 강한 불기운에 완전히 눌려 자신의 운이 꼬이고 인생이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이 불운을 끊어내기 위해 왕방용은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날씨 예보에서 비 오는 날을 확인한 후 곧장 장희환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왕방용은 별다른 말도 없이 장희환원을 공격해 쓰러뜨렸고, 이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로 그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이후 그는 장희환원의 몸에 물을 붓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휴대전화까지 가져가 산속에 버렸습니다. 이 휴대전화가 사건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왕방용의 자백과 함께 이 물증을 확보하여 범행을 입증했고, 2019년 9월 29일 쓰촨성 광안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왕방용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도 그는 정신없는 말을 쏟아내며 재판 절차를 방해했고, 기소 내용을 듣는 동안엔 눈을 감고 자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궤변도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왕방용이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오행이 상극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증오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수법은 비인간적이었으며 증거와 자백이 명확하여 왕방용에게 사형과 함께 정치적 권리 박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당시 왕방용은 다소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고 이후 억지로라도 상소를 하겠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쓰촨성 고등인민법원은 왕방용 사건에 대한 사형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왕방용은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지만 미신에 집착한 나머지 법을 무시하고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대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결국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